어저께 여러분 동영상을 올려놨는데 1교시에 모르고 비행기를 안 해가지고 비행기 모드 안 해가지고 문자가 1분 만에 그 동영상이 끊어졌어요. 1교시 때. 그래가지고 2교시 하고 3교시 했던 거만 올려놨습니다. 죄송합니다. 비행기 모드도 예전에 친구도 없더라고요. 양해 좀 해주세요. 자, 일단 여러분들 처음이시니까 그 84페이지 있죠? 84페이지.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 숙제 검사만 할 거고요. 그 질문사항 있을 너무 그 학생분들이 수강생분들이 많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나 이런 데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돌아다니면서 하셨나 안 하셨나 일단 볼 겁니다. 일찍 오셔가지고 물어보시거나 아시죠? 해보죠. 여러분들 아마 처음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뭐냐면 회계는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거니까 뭔가가 들어오면 그냥 일단 수익 잡죠. 맞죠? 근데 세법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수익으로 보지 않겠다. 그런 게 있잖아요. 맞죠? 어저께. 근데 회계에서 영원히 수익으로 보지 않는 계정 과목은 없어요. 맞죠?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계정 과목을 사유출하고 자본을 창출해낸 거예요. 빨리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익숙해집니다. 계정법 만들고 그렇게 세무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회계에서 별도 대조감이 없어요. 거기서 만들어낼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자 1번이죠 1번 자 거기 자비익 중에는 자비익이 성격이 뭐예요? 실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비익은 수익이죠 수익. 그러니까 자비익 중에는 이라는 건 회사가 자비익 계정으로 처리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 수익으로 처리한 그 뜻이에요. 이렇게 줍니다 실제로. 자, 자비익 중에는 부가가치세 환급 시에 수령한 국세 환급 가산금. 요게 여러분들 어저께 했던 국세 환급금 이자를 이렇게 불러요. 법무부가. 왜냐면 국세를 돌려주면서 가산해서 주는 금액의 뜻이거든요. 세금을 환급해주면서 더 쳐주는 금액의 뜻이잖아요. 이자는 뜻이에요, 이자. 아시죠? 시험에서는 국세 환급금 이자라고 줄 수도 있고, 이렇게 가산금이라고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 53,000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회사가 여러분들 자 앞으로 별도의 언급 없으면 회사가 다 현금 주고받았다라고 가정할 겁니다. 계정 과목은 보시면 페이지 걸어보세요. 출사 체크하려면 페이지 걸어보셔야 되거든요. 이게 뭐죠? 개인정보 보호법 친구야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회사가 이렇게 처리한 거죠. 자변에 현금 받았다라고 하면 현금 53,000원, 자비 53,000원 이렇게 처리를 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현금은 그냥 제가 쓴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세법은 이거 국가가 미안하다고 세금 많이 걷어서 미안하다고 그 기간에 이자를 쳐서 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국가는 이걸 수익으로 보면 안 되겠죠. 앞으로도 수익도 아니고 영원히 수익이 아니겠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개정과목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걸 받아들여주셔야 돼요. 회계에 익숙하기 때문에 어떻게 개정과목으로 만들어내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영원히 수익이나 비용으로 보지 않는 계정 과목을 자본이라고 만들어냈죠. 맞죠? 그 중에서 부당한 유출이기 때문에 영원히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본항으로 사례유출이라는 계정과 만들어냈고요. 이거 빨리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회계상 공개를 해야 되는데 회계상에 계정 과목이 없기 때문에 창출해야 돼요. 계정 과목. 그죠? 그래서 여기에 차변에 현금, 대변에 자본 이렇게. 여러분, 자본은 주저해버리네 생각을 그거는 회계 쪽이에요. 세법도 마찬가지지만 세법은 우리가 이런 계정 과목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해주셔야 돼요. 앞으로.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한번 말로 해볼게 말로. 자, 뭐냐? 일단 장부는 수익이 53,000원. 세법은 수익이 0. 그죠? 세법상 수익이 적어야 돼요. 그죠? 세법상 수익이 적어야죠. 세법상 수익이 적은 걸 임금 불산이익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자, 그다음. 우리 좀 끊어볼게요.
자, 수익 53,000원. 그다음에 자본 53,000원. 자, 계정 과목 신경 쓰지 마세요. 세금 중에서는 계정 과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입금 불사님이죠. 세법상 수익이 적은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수익이 적다라는 건 이익이 줄어드는 거죠. 이익이 줄어들면 뭐가 줄어들어요? 자본이 줄어들어요. 여기는 자본이 줄고 여기는 자본이 증가하고 자본의 변화가 없습니다. 맞죠? 자본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가 기타나 사유출인데 맞죠? 부당한 유출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쪽이 붕괴를 끊었을 때 자본이 나오면은 그냥 기타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빨라요. 훨씬 실제 나중에 시험에 나오면은 이걸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냥 기타라고 하실 수 있으셔야 입금 불산이 되셨어요? 그래서 입금 불산이 기타인데 얘가 왜 300이겠지? 13,000원이에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되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84페이지 3번 1번은 잘 나오는데 3번은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 어저께 제가 숙제 냈던 84페이지하고 85페이지 중에는 1번하고 4번이 많이 나와요. 1번하고 6번. 자, 3번 볼게요. 자, 차입금 55만 원을 출자로 전환. 우리 출자 전환 나오면 빚을 우리가 주식으로 발행해서 바꾼 거 생각하셔야 돼요. 자, 차입금 55만 원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서 주식 액면가는 45만 원, 시가총액은 50만 원. 우리가 세법에서는 회계든 세법이든 우리가 주식 발행 초과금은 액면 금액을 초과해서 발행했을 때 시가까지만 시가치. 아시죠? 그럼 우리가 세법에서는 이거 5만 원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돼야 돼요. 시가까지 액면 금액을 초과해서 우리가 초과한 금액 중 우리가 시가까지만 우리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거든요. 발행하고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이. 여기서 발행가액은 여러분들 조심하실 게 뭐냐면 여기서는 발행가액이 우리가 채무금액이 채무금액.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익이 여러분이 보시기에 5만 원 같잖아요. 맞죠? 근데 아니라 차익 10만 원을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계산한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럼 장부가 이렇게 딱 얘기해요.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자본금은 액면가. 맞죠? 근데 장부에서는 그냥 시가까지만이 아니라 그냥 전부 다 채무 55만 원까지. 그렇죠? 그래서 55만 원까지 다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잡았다라는 뜻이 돼요.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장부가. 얘는 정말 리얼로 액면가액을 초과한 걸 전부 다 잡아버린 거죠.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근데 회계는 뭐냐면 회계나 세법은 좀 조심하실 게 이거 회계 아닌 장부입니다. 장부. 부부. 어저께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우리가 장부가 회계대로 안 할 수 있다고. 그렇죠? 그런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앞으로 많이 보시게 될 거니까. 자, 이런데. 자, 그럼 세법은 55만 원짜리 채무가 없어지는데 시가는 50만 원짜리 주식 발행했으니까 5만 원만큼 채무를 탕감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법은 차입금 55만 원 감소하고 그 다음에 자본금은 액면금액. 그리고 수익은 채무면 제 이익이에요, 여러분들. 수익 5만 원, 주식 발행 주가도 5만 원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이게 나요. 되셨나요? 자, 그럼 오류 수정 공개해볼게요. 일단 장부가 세법이 수익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로 가셔야 돼요. 노동자가
앞으로 하실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 0, 세법은 5만 원. 그죠? 수익이 5만 원이 세법이 더 많으니까 대변. 그죠? 자, 그 다음에 차이 나는 게 장부는 주식 발행 총합금이 자본이죠, 여러분들. 세법은 그냥 자본을 하나의 자본으로 본다라고 썼을 거예요. 자본이 10만 원. 그다음에 세법은 자본이 5만 원. 세법이 자본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여러분들. 적으니까 자본이 적은 건 차변. 되셨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수익이 많은 거잖아요, 대변에. 세법이. 이걸 뭐라고 부르죠? 그죠? 임금, 산입. 세법이 수익이 많아요, 산입. 그 다음에 여기 자본. 자본의 차이가 날 것 같지만 안 납니다. 아시죠? 여기 수익이 5만 원 증가하면 이익이 5만 원 증가합니다. 이익이 5만 원 증가하면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이 5만 원이 증가해요. 맞죠? 그럼 여기는 자본이 증가, 여기는 자본이 금, 자본은 불량. 맞죠? 그래서 자본의 차이가 없다. 그죠? 여기는 임금, 산입, 뭐 채무 면제, 이익이 나오시면 되고 주식과 추가 이익이 나오시면 되고 출자서 나오시면 되고. 그렇죠? 맘대로. 그래서 5만 원 아리타임 하시면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우수 무게 끊었을 때 한쪽이 자본 뜨면 한쪽이 자본, 한쪽이 뭐 수익병. 이게 또 좀 이타요, 여러분들. 자본의 차이가 없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5페이지에 4번. 자, 4번 보죠. 자, 대표 이사로부터 토지를 증여. 시가는 300만 원 받아 회사의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적자를 우리가 메꾸는데 사용했다는 뜻이죠. 자산 수익 가지고. 자, 영업의 수익 중 자산 수준이익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장부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장부는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죠. 죄송한데 여기 제가 여기가 너무 100만 원 단위를 쓰면은 다 쓰면 여기가 한이 다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좀 금액이 큰 거 만 원 단위 생각할게요. 토지 300만 원, 자산 수준이익이라는 수익 300만 원 이렇게만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세법도 원칙은 자산 수준이익하고 채무 면제는 입금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세무 조정이 없습니다. 지금은 적자를 메꾸는데 사용을 했죠. 사용을 했으니까 자산 수준이익이 감소.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결손금이라는 건 자본이 마이너스 된 거니까 차변대생이다라고 썼을 거예요. 얘를 메꿨으니까 자본이 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내변에 결손금. 그랬어요. 그럼 이 분계가 자산 수준이 받자마자 내가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을 한 겁니다. 이 두 분계를 합친 게 결론인 거죠. 그렇죠? 자산 수준은 없어요. 그렇죠? 남는 건 차변의 토지, 대변의 결손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수정 해보면 장부는 수익 300, 세법은 수익 0. 세법이 수익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근데 수익이 적으니까 차변으로. 세무조정 할 때 진짜로 여러분 계정 과목이 너무 초점 맞추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그렇죠? 계정 과목에 초점 맞추시면 그거는 여러분들 나무를 보는 게 숲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나무를 보시는 거다. 거꾸로 할 뻔했어요. 유식한 척 하다 보다가 숲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나무를 보시는 거를 계속 나무를 보시는 게 아니라 숲을 보시는 거를 잠깐 유식한 척 하다 보다가 자, 그럼 요거 입금 불산입이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결손금이 되면 결손금도 자본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손금은 자본이 마이너스인데 대변으로 온 거니까 그만큼 자본이 증가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회계 1급 때부터 배우셨죠. 자본이 대변에서 자본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이 증가. 처음 보시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수익이 감소, 이익이 감소. 그렇죠? 수익이 감소하면 이익이 감소하고
이익이 감소하면 자본이 감소하고요. 얘는 자본이 그렇죠? 그럼 자본은 불변이고 얘는 뭐 사유주가 안전은 뭐가 안 돼요. 부담은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쪽이 손익계산, 한쪽이 자본이면 기타는 대부분 그렇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그 다음에 85페이지 6번 6번 잘 나와요. 1번하고 6번 잘 나옵니다. 84하고 85페이지 자, 6번 읽어볼게요. 자, 자기 주식을 200만 원에 취득을 하고 나서 250만 원에 처분하고 일단 자기 주식 처분이익 나오겠죠, 여러분들. 근데 회사가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처리했대요. 그럼 자본력으로 처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처분이익. 그래서 회사가 이렇게 처리했죠? 그냥 자본이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자본 50. 자기 주식 처분이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득 받네 실현된 거 아니다. 회계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자본이다. 자, 근데 세법은 우리가 관점이 달랐죠. 우리가 세법도 일반적으로 주주와의 거래면 자본이 맞아요. 하지만 세법에서는 야, 자기 주식은 실현된 실현된 이익이나 실현된 손실인데 처분 손실 비용이야. 처분이 수익이야. 실현된 거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이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세법에서 손금이다. 실현된 거니까요. 아니 보는 관점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시죠? 자, 그럼 세법은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실현된 거니까 얘는 수익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해보면 그러면 장부는 수익빵 맞죠? 수익 없어요. 세법은 수익이 50. 수익이 늘어야 돼요? 줄어야 돼요? 세법이 늘어야죠. 수익이 많다. 50. 이걸 우리가 입금 산입이라 하죠, 여러분. 수익이 세법이 많은 거. 그다음에 장부는 자본이 50. 세법은 자본이 0. 자본이 세법이 적네요. 자본이 적으니까 차변. 아까 비슷하죠, 여러분. 자, 근데요. 수익이 50 증가, 이익이 50 증가. 그럼 자본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이 50 증가. 얘는 50 증가한 거죠. 여기는 자본이 50 증가, 여기는 자본이 50 감소. 자본이 그냥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끝 산이 자기 주식이라 하셔도 되고요. 자기 주식 처분이익 하셔도 돼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좀 몇 번 연습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워낙 개정 과목이 좀 있었지 않거든요. 그래서 법인세가 어려운 게 회계 갔다가 세법 갔다가 이렇게 나중 가면 불가사시도 같이 갔다가 넘어갈게요. 자, 됐어요. 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산의 평가책 81페이지. 이거 83페이지군요. 이건 알고 싶나? 페이지. 이건 알고 싶나? 83페이지구나. 해볼게요. 제가 이미 예전은 아니고 법인세 처음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법인세는 미실현된 걸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평가,
이익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평가 손실도 원칙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죠? 실현됐었을 때 그때 과세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했었죠. 자, 보시면 자, 원칙적으로 우리가 임의 평가증, 여러분 임의가 내 자발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임의 평가증이고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 용어에 좀 익숙하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세법에서는 평가 이익을 평가증이라고 표현 많이 합니다. 평가를 증가시킨다. 아시죠? 평가증 이게 평가 이익이라는 뜻이에요. 평가를 증가시켰으니까 알겠어요? 앞으로 좀 자주 보시는 용어입니다. 자, 얘는 일단은 입금 불산입이에요. 입금 불산입. 미시는 거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요겁니다. 요거. 우리가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평가 이익도 의무적인 걸로 봐요. 아시죠? 외워주시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인정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법률이라는 건 법이에요. 법. 우리가 이제 보험법이나 이런 거에 따르면 우리가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을 세법에서는 고정자산이라고 지식을 하거든요. 아마 부가가치세 할 때 배우셨을 거예요.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을 고정자산을 한다고. 그러니까 고정자산을 평가증한 것만큼은 세법이 입금으로 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법하고 회계의 입장에서 동등하지 않죠. 왜냐면 세법이 힘이 더 세기 때문에. 맞죠? 근데 우리가 또 다른 법률과 세법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법은 동일하죠, 여러분들. 힘이. 법률 간의 충돌은 막아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다른 법에서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의 평가 이익을 잡았다. 라고 하면 세법도 법률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입금을 놓는 겁니다. 아시죠? 하지만 우리가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평가 이익을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아시죠? 그거 위에 건 말문제 대비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위에 거는 세무조정을 낼 수가 없어요.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래 거를 내야 되는데. 자, 그럼 보시죠. 뭐냐면 우리가 법률에 따른 평가제. 뭐냐? 우리가 법률에 따라 가지고 자산이 100원의 시가가 올랐대요. 그래서 100원 잡은 거예요. 그리고 수익으로 100원을 잡았답니다. 이거 세법도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보험법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자산의 평가 이익을 수익으로 잡거든요. 보험법에서는 보험을 물릴 때 자산에 대해서 물리잖아요, 여러분들. 자산에 대해서 보험료 내니까 세무 조정이 없어요. 근데 임의평가증은 회사가 자산을 만약에 평가이익이 100원이 생겼다. 이게 단기매매증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는 단기매매증권하고 매도가능증권 잘 내거든요. 그래서 얘가 단기매매증권 100원. 단기매매증권 자산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리고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수익이죠. 그죠?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단기매매증권 평가는 회계에서 배우셨죠? 그럼 회계에 따른 평가 이익이니까 임으로 가는 거예요, 임. 이해되시겠죠? 그 말은 세법이 평가 이익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분기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평가 이익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건 분계를 평가 이익 분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좀서 없다, 그치 없다. 제가 앞으로 없다라는 게 이렇게 할 거예요. 분개할 때 x 또는 이렇게 없다. 아시죠? 자, 그럼 문으로 확인해 보면 문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네. 자, 장부가 수익이 100이죠. 근데 세법은 수익이 0이죠. 그럼 세법이 수익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럼 세법이 수익이 적은 걸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입금 불산이. 자, 입금 불산이고요. 그 다음에 장부는 자산이 100이죠. 그 다음에 세법은 자산이 0이에요. 그렇죠? 그럼 세법이 자산이 많아요, 적어요? 여기 금도자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장부 세법, 장부는 자산 100, 세법은 자산 0, 세법이 자산이 적어요. 맞죠? 세법이 자산이 적을 때 뭐라고 그러죠? 모두 마이너스 6고 그때는 입금 불산이 마이너스 6인데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자산이나 부채 차이가 나죠. 무관이 마이너스 6거예요. 근데 입금 불산이면 가산이에요, 차감이에요? 차감 조정이죠. 차감 우리 어저께 썼죠. 가산 조정이면 6호, 차감 조정이면 마이너스 6호. 그럼 나셔야 돼요. 맞죠?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앞으로 그 6호 쪽을 빨리 푸시려면 아시죠? 물론 연습은 제대로 하시고, 아시죠?
진짜 제대로 하시고 근데 제가 수업 때 설명할 때 나중 가면 여러분들이 자산 부채 차니까 이거 좀 가산 조정이네요. 얘가 좀 끝내버릴 거예요. 뒤로 가면 그래서 그래서 차감 조정인데 딱 봐도 자산의 차이가 나죠. 자산의 차이가 나니까 많이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단기 매매 증권이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생조정. 자 넘어가고요. 이제 매출세액입니다. 우리 부가가치세는 잘 냅니다. 법인세는 부가가치세하고 비교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일단 부가세 처음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드러났고 우리 갑입장입니다. 갑 뭐냐면 자 갑이 5월 7일 날 A한테 100원의 물건을 샀는데 부가가치 10원 줘야 되잖아요. 이 10원은 우리가 매입세액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갑이 정상적인 애라면 뭐 매입세 불공제 사유가 아니라면 요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10원. 그죠? 자 그리고 갑이 소비자한테 300원의 물건을 팔면 부가가치 30원까지 받죠. 이 30원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어떤 세액이라고 불러요? 매출세액이라고 그러죠. 근데 좀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자 보시면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상품을 매입했다라고 가정해 보게 상품을 매입을 했어요. 그 상품을 매입하면 갑 입장에서는 현금은 110원 나갔거든요. 그죠? 110원 나갔지만 어차피 7월 25일 날 10원은 세무서가 낼 세금에서 빼주잖아요. 그죠? 110원 줬지만 10원은 알아서 빼주기 때문에 얼마 주고 산 거예요, 상품을? 몇 원 주고 산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마 상품 100, 원재료 100개 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매입세 공제될 때 개정 과목을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그죠? 우리 부가세 대급금은 성격이 뭐죠? 성격이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얘기하는 겁니다. 자산이죠, 자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6월 7일 날 만약에 330원에 매출할 때 현금 받았다라고 해볼게요, 여러분들. 현금 받았다라고 하면 전부 다 매출이 아니죠. 30원은 세무서에 내야 될 부채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변에 부가세 이수금 부채 30원 잡고요. 나머지만 매출이란 수익 잡죠. 제품 매출, 상품 매출 이런 거.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부가세 대급금 있죠. 이것도 분명히 갑 입장에서 준 거거든요. 그러면 준 건데 얘가 비용이에요. 자산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얘를 손금불산입 항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가끔씩 이거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손금불산입과 손금불산입 항목은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진짜 흔들리고 같은 거 아니야? 손금불산입하고 손금불산입 항목은 다른 거예요. 자, 보시면 우리가 손금불산입은 말 그대로 손금불산입 세무조 반드시 해야 돼요. 손금불산입은 손금불산입이라는 세무조를 꼭 해야 되는 거고요. 손금불산입 항목은 뭐냐면 손금이 되지 말아야 될 항목이잖아요. 비용이. 근데 회사가 비용 처리 안 했대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세무조 없어요. 그래서 그 항목이라는 거 그렇게 처리해야 될 놈이다 그 뜻이에요. 근데 회사가 그렇게 처리했다. 라고 하면 세무조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얘기하셨어요? 항목. 맞잖아요. 근데 손금불산입 항목사항인데 회사가 손금불산입 회사가 비용 처리 안 했대요. 부가세 대금했대요. 똑같이. 그럼 세무조 넣는 거고 손금불산입이라는 건 손금불산 세무조 꼭 해야 된다는 얘기야. 앞으로 아셨죠? 손금이 비용이 되지 말아야 될 항목인데 회사가 비용 처리 안 했으면 세무조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항목하고 손금불산, 입금불산 이런 거 구분하셔야 돼요. 아셨죠? 손금불산 항목이고 그럼 부가세 예수금은 뭐라고 하냐면 입금불산입 항목이 되겠죠. 죄송해요. 일단 입금불산입 항목 수익이 되지 말아야 될 항목. 근데 회사가 수익 처리 안 했습니다. 그럼 세무조 없어요. 되시겠어요? 자, 근데 회사가 보시면 약을 빨았대. 약을 빨았대. 약을 거하게 드링킹에 드링킹. 드링킹에서 장부의 비용으로 계산을 했답니다. 네, 여러분.
매입세 공제받는 계정 과목 있잖아요. 부가세 대입금을요. 얘를 회사가 비용 처리할 때 세금이라고. 야, 세금 냈으니까 비용 할 거야. 이렇게 회계를 못 배운 거죠, 여러분들. 안타깝게. 이해됐어요? 장부가 세금 지킨다네. 장부가 꼭 회계를 지킨다는 생각 버리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아시죠? 꼭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로. 그럼 또 아이들이 많이 나온다니까. 앞으로 주구장창. 아시죠? 그래서 회사가 비용 처리했다. 뭐 나와요. 실제 시험에서요. 나중에 실기할 때. 아시죠? 세금 꽉 그거 처리하고. 그렇죠? 그래서 비용 계산했대요. 그럼 세법은 비용이 아니잖아요. 세법은 비용이 0이죠. 비용이 0. 세법의 비용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장부는 비용 10, 세법은 비용 0. 비용이 적으니까 손해불산이. 그죠? 그럼 장부가 비용 처리했다라는 건 장부는 자산 0. 근데 세법은 부가세 대금 자산이란 말이에요. 되시겠어요? 세법이 자산이 많아요, 적어요? 죄송해요, 해볼게요. 처음이시니까 함께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너무 과대평가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여러분들. 회사가 비용 계산했다는 게 10원, 10원. 맞죠? 회사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세법. 맞죠? 세법 똑같아. 근데 장부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 부가가치 내면서 우리 부가세 대금이잖아요. 맞죠? 해볼까? 장부 10원 나가면서 매입세 10원이요. 여기다가 비용 했대, 비용. 되셨어요? 근데 세법은 부가세 대금 똑같이 자산이에요, 여러분들. 회계에서 배우셨던 자산. 이렇게. 되셨어요? 그럼 딱 보셔도 세법이 비용이 적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비용이 적으니까 손해불산이 되셨나요? 그리고 세법이 자산이 많아요, 적어요? 좀 많아요. 많으니까 이거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송금 불산이유 가산조정이잖아요. 가산조정인데 자산의 차이죠. 그럼 이거 뭐예요? 이렇게 빨리 풀 수도 있고.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혹시라도 회사가 요 부가세 예수금 부채잖아요. 부채인데 회사가 이걸 만약에 장부에 수익으로 계산을 했다.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럼 장부는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요 부가세 예수금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에 현금 30원 더 들어온 거 세금 들어온 거 회사가 이거 수익이다 라고 처리를 한 거예요. 회계를 어겨버린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때 장부하고 세법을 비교하는 거지 장부가 회계를 어겼다고 장부를 회계로 하는 건 여러분들 우리 안 한다면서요. 세무조정에서. 그죠? 자, 근데 세법 같은 경우에는 요 30원은 내가 세무서에 내야 될 부채니까 대변에 부채가 늘어날 거예요.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세법이 수익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세법 수익 적죠. 이렇게 해야 돼. 장부 수익 30, 세법 수익 0. 됐죠? 세법이 수익이 적죠. 수익이 적은 걸 뭐라고 불러요? 입금 불산. 세법상 수익이 적다. 맞죠? 그리고 바로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채의 차이거든요. 부채의 차이면 소득 처분이 뭐죠? 부채의 차이냐? 유보하면 마이너스 유보잖아요. 가산 부채의 차이면 유보하면 마이너스 유보. 근데 얘가 어떤 조정이에요? 차감하는 세무조정이죠. 근데 차감 조정이니까 뭐 써야 돼요? 마이너스 유보예요. 되셨죠?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뭐냐면 부채가 지금 세법이 많은 거잖아요. 응? 세법이 부채가 많은 거죠. 그러면 세법이 자본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엄밀히 얘기하면 유보는 세법상 순자산 자본이 많을 때 유보. 맞죠? 세법이 자본이 적을 때 많이 쓰고. 그래서 세법이 자본이 적으니까 많이 쓸 거예요. 되시겠죠?
이건 FM대로 하시는 거고 빨리 하시는 거면 부채의 차이니까 마이너스 6 아니면 플러스 6인데 차감조니까 마이너스 6. 아시겠죠? 그래서 이끈 불산이 마이너스 6고 예전과 집중하지 마시고 예전과 집중하시고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되셨죠? 지금 녹화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녹화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누르시면 돼요, 여러분. 저도 상업적으로 좀 이용 좀 해도 상업적으로 저희 구독자 수가 100명이 안 돼서 다시 상업적으로 이용을 해요. 저는 누구는 양보다는 질을 승부한다라고 하잖아요. 저 반대입니다. 질보다는 양입니다. 동영상 미친 듯이 많아요. 200개 될걸요. 됐거든요. 자, 이제 어디 할 거냐면 여러분들 손금 쪽 할 건데 91페이지네요. 자, 91페이지고요. 자, 여기 보실게요. 자, 여러분들 송금 쪽이 좀 더 규정이 엄격합니다. 왜냐? 저번에 어저께도 설명드린 것 같은데 비용이 늘면 세금이 줄어요. 그래서 송금에 대해서 일단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91페이지의 네 번째 줄 있죠, 여러분들. 네 번째 줄. 어디냐면 제1절 송금 및 송금불산일 있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네 번째 줄이에요. 거기 보이시죠? 걔는 갑자기 업무와 관련하여라고 돼 있죠. 맞죠? 그래서 일단 요게 핵심이에요.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송금 인정 안 합니다. 그렇죠? 일단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입금은 업무와 관련돼야 입금이다 그런 말 없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상장 가시면 업무와 관련이라는 게 입금이 없어요. 그냥 벌어들이고 다 때려버리겠다. 양아치 좀 약간 양아치 있으면 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입금이 되게 여러분들 페이지가 적어요. 송금 페이지가 미친 듯이 나와요. 11장까지가 송금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얘기하면 11장까지 거의. 네. 자, 보시죠. 여기 다시 실판. 자, 뭐냐? 우리가 여러분들 썼죠? 썼으면 회계에서 무조건 비용은 아니잖아요. 자산 취득과 관련돼서 썼으면 자산, 그게 아니면 비용. 그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죠. 세법도 똑같아요. 보시면. 자, 혹시 여러분 이거 외워주셔야 된다. 그래서 자산은 미래의 비용이다. 그죠? 총액법의 관점에서는 총액법 관점 때문에 그래요. 맞죠? 자산은 미래에 없어지면서 비용으로 전환되죠. 감가상각을 생각하시면 편하다라고 썼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시면 자, 인건비가 발생했대요. 우리가 본사의 인건비면 그냥 단기에 급여라고 처리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근데 건설부 이거는 좀 안 배우셨을 확률이 높은 게 뭐냐면 우리 회사가 지금 건물을 짓고 있대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개정 과목을 건설 중인 자산 잡죠, 여러분. 쓴 거만큼. 맞죠? 그럼 내가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도중에 관련된 여러분들 그 노동자분들 있잖아요. 노동자분들한테 인건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건 회계 입장도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돼요. 건설 중인 자산과 관련해서 쓴 거거든요. 이게 이상하신 여러분 회계 다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건설 본부라는 건 지금 건설 중인 자산 그쪽 개정 과목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인건비는 건설 중인 자산이나 자산이 돼야죠. 되시겠어요? 그래서 그게 완공이 되면 이제 건물이 되는 거예요. 건물이 되면 이제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되시겠죠? 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회계에 없는 세법만에 있는 개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일단 우리가 송금 썼으면 현금을 지출했어요. 그게 자산 취득과 관련이 없으면 비용. 그렇죠? 자산 취득과 관련돼 있으면 일단 자산 잡고 나중에 비용. 그렇죠? 근데 세법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회계는 부당한 유출이라는 게 없죠.
회계는 그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니까 벌금을 냈다 안 하면 세금도 안 거는 소리예요 그냥. 맞죠? 근데 세법은 벌금을 내면 그건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면 안 되겠죠. 맞죠? 왜냐면 법을 어긴 거잖아요. 법을 어겼으니까 영원히 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야. 그 뭐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맞죠? 그게 사유주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법인세 하실 때는 꼭 무언가가 나갔으면 자산이냐 비용이냐 이거부터 보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이게 순금이냐, 그러니까 자산하고 비용이냐 또는 사회유출도 있는 거예요. 사회유출이 이렇게 세 가지로 보면 세 가지. 그래서 우리 사회유출이라는 개념은 회계에는 없거든요. 세법만 있는 개념이죠. 이렇게 나누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많이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엄청나게. 네, 엄청나게. 여기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게 몇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없는 여러분 이거는 교재 없어요. 교재 없는데 뒤에서 나올 거거든. 뒤에서 다른 실기하고 관련해서 다른 동네에서 나와요. 아시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거 찍으실 분들 찍으시고, 아시죠? 유튜브 보실 분들은 유튜브 보시고, 교재 없어요. 여러분 그죠? 연미대 이런 게 세무 이것 때 배우신다. 소득세에서 비과세 근로소득 되겠어요. 그죠? 뭐냐면 이거 여러분 우리가 주택을 제공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여러분들 그 특수관계자라고 배우셨을 때 특수관계자 아시죠? 특수관계자인데 우리가 특수관계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임직원은 특수관계자에 아니에요, 임직원. 특수관계 맞아요. 경제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임직원들. 맞죠? 그래서 임직원하고 사장님 과의 관계는 특수관계자 맞아요. 아셨죠? 근데 주주는 특수관계자일까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제주 아닙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주식 한 10주 가지고 계시대요. 지분율이 몇 %예요? 0.0000000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여기 삼성전자에 가셔가지고 너랑 나랑 특수관계자다. 같이 한번 그 경비소 부르겠죠, 여러분들? 이상한 애 한 명 왔다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임원은 당연히 우리 회사 임원이니까 특수관계자가 경제 이해관계 있으니까. 맞죠? 근데 난 특수관계자다. 우리 부당한 걸 도모해보자. 정신권자 왔다고 차단하겠죠, 여러분들. 이재용 부인에 가가지고 난 특수관계자다. 내 사장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경비실에서 끌고 가요. 이렇게. 맞죠? 무슨 말인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법에서는 뭐냐면 그냥 리얼 주주이기만 하는 사람이 주주. 맞죠? 주주는 여러분들 1%가 넘어가야 돼요. 알죠? 그래 우리 1% 이상이 대주주거든요. 1%가 꽤 높습니다, 여러분들. 삼성 주식이 80억 주니까 8천만 주 가지고 있어요. 8천만 주. 그래야 지분율이 1%거든요. 아닌가? 지금 800만 주구나. 800만 주. 그죠?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하라고 1%는 애긴 삼성전자 주식으로 따지면 8천만 주 맞는데? 8천만 주 맞아요. 8천만 주 가지고 1%예요. 그죠? 생각만 행복하죠, 여러분. 8천만 주 가지고 있으면. 자, 아무튼 다시 쭉 가가지고요. 뭐냐면 이쪽 사택제공 쪽은 어떻게 나누냐면 우리가 출자 임원. 출자 임원은 뭐냐면 주주이면서 임원이다는 뜻입니다. 주주이면서 임원. 아시죠? 이걸 우리가 출자 임원이라 하고요. 이 용어는 좀 외워주셔야 될 게 우리가 출자 임원은 주주이면서 임원인데 지분율이 1% 넘어가야 돼.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출자 임원이라고 해요. 이재용 부회장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런 사람들.
여기 사택 제공 쪽은 그냥 출자 임원과 나머지 임직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해볼게요, 여러분들. 선생님 이쪽에서 분명 배우셨어요, 이거. 뭐냐면 우리 나중에 뒤에 가서 할 건데 우리가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는 짜고 칠 수 있죠. 맞죠? 뭐 특히 여러분하고 부모님도 특수 관계자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님한테 건물을 빌려주시는 거예요. 건물 빌려서 시가대로 받으실 거예요. 엄마 건물 시가 임대료 5억이야. 5억 좀 줘. 어머니 힘들 받겠죠. 호적 팔 거야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맞죠? 근데 여러분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저 임대료 조금만 더 시가가 500만 원인데 100만 원만 좀 100만 원만 내면 안 될까요? 아니 그렇게 하세요. 아름다운 사람. 맞죠? 그죠? 우리가 그 20대 때 그 생각했잖아.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 되겠어. 그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어렵다. 내가 어려워. 내가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임대료 다 받아내야지 이렇게. 맞죠? 그래서 저희 좀 학원 비밀사항이나 학원 뭐 임대료 올리고 있어요. 혼나시는데 학원 어려 죽겠는데. 그렇죠? 임대인이 가격하고 좀 임대료. 그래서 우리 특수관계자 없죠.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는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시가대로 받아요. 맞죠? 근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는 시가대로 거래를 안 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중에 시가대로 여러분들 시가대로 거래를 하지 않으면 제재를 때려버려요. 나중에 이건 12장 가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아셨죠? 근데 여기는 그렇게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임직원이 특수관계자라면서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입사하셨냐면 삼성전자에 입사를 하신 거예요. 아셨죠? 근데 여러분들이 되게 멀리서 출퇴근하시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에서 기숙사 제공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근데 예를 들면 그 기숙사가 저기 강남의 타워팰리스래요. 타워팰리스. 그렇죠? 일단 시가 임대료만 해도 몇백만 원 찍히겠죠? 그렇죠? 삼성전자 그러는 겁니다. 야, 뭐 특수관계자라고 들어갔니? 여러분들 당황하시겠죠? 가가지고 이게 뭡니까? 아무튼 됐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시가대로 거래를 해야지만 우리가 세무세 제재를 하지 않는다. 임대료는 월 500만 원이다. 그게 더 부당하죠. 그게 더 부당하죠. 맞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택 제공의 이익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회사가 여기서는요. 회사가 손해보고 임직원이 이득 보는 거예요. 회사가 손해보는 건 시가에 미달하게 임대료를 받는 게 일반적이죠. 500원 다 못 받죠, 여러분들. 그리고 임직원은 시가에 미달하게 임차료를 내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 세무 이때 배우셨을 거예요. 우리가 출자 임원이 아닌 나머지 임원이나 직원들은 제재를 하지 않아요. 제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게 배우셨을 거예요. 기억나세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것, 법인세도 손실본거 회사 너 인정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출자 임원이면 이재용 부회장이 그런 거죠. 나 월세는 한 달에 10만 원만 내겠다. 네, 사장님. 저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출자 임원은 여기에서는 영향력이 막강한 사람으로 봐요. 막강한 사람이니까 그때는 우리가 시가대로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부당한 회사가 유출을 한 걸로 봅니다. 이게 되시겠어요? 부당한 유출이니까 회사가 그걸 비용으로 적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송금 불산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송금 불산이. 자, 송금 불산입이 되고 이때는 부당한 이득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그 출자 임원한테 준 거죠. 맞죠? 출자 임원한테 부당한 유출을 했으니까 이건 사회 유출이어야 돼요. 우리가 사회 유출은 어저께 여러분들 배당, 상여, 기타 사회 유출. 기타 수준 안 나오고 거의 안 나와요. 세 가지. 우리가 출자 임원이면 주주하고 임원이 겹쳤죠. 뭐로 처리했어요? 상이었죠. 상여 처리하는 거야. 들리셨어요, 여러분들? 자, 근데 비출자 임원이나 직원, 이 사람은 송금으로 인정해요. 손해보고 회사. 맞죠? 손해보는 인정. 원래부터 그렇게 해야 되지 않니? 그 정서상. 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여러분들 세무 2급 때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세무 2급 때 어떻게 배우셨냐면 우리가 사택 제공의 이익은 임대료니까 임대료하고 임차료니까 아무리 많아도 몇백만 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 제목 보시면 주택 자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주택을 마련할 보증금이라든지 살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건 금액이 억 단위로 놀죠. 맞죠? 그래서 여기는 원칙이 다 제재를 해요. 근로소득 과세를 때려버린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럼 근로소득으로 과세해버린다라는 건 법인세에서 제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송금 불산입니다. 여기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출자 임원이든 나머지든 제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근데 이것도 세무이급 때 우리가 중소기업의 직원한테는 시가보다 낮게 돈을 빌려주면, 주택자금을 빌려주면 문제 삼지 않는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 말은 송금 인정해요. 만약에 중소기업의 직원에게 시가보다 낮게 이자를 받는다, 돈 빌려주고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거기랑 똑같이 가요.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한다라는 건 법인도 제재 때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근데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는 건 법인도 손해본 거 인정하겠다라는 건데, 비용으로. 이렇게 포장하시면 됩니다. 이거 나중에 뒷부분에서 계속 할 건데 너무 중요해요. 다른 실기 쪽에서 나중에 두 군데 또 나오거든요. 읽어주시고. 그렇죠? 자, 10분 쉴게요. 10분 쉬었다가 10시 35분 할 건데 여러분 가급적이면 내일까지는 그 기출문제 집을 사주시거나, 물론 그 기출문제집 없으시더라도 제가 여기서 띄우긴 할 건데 가급적이면 오늘까지는 사주세요. 오늘까지는. 아시죠? 혹시 기출문제집 없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신 분 다 사셨어요? 죄송합니다. 혼자 열심히 하고 있었네. 내일부터는 기출문제집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아시죠? 내일부터는 이제 이론식이 병행을 이렇게 할 거거든요. 내일부터 실기가 연결돼 있어요. 자, 10분 쉬시죠. 35분에 시작하겠습니다.